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강숙은 마침내 자신의 연애 사실을 한동석의 권유로 어머니 공주실에게 밝힙니다. 예상과는 달리 공주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죠. 제발 우리 딸보다 먼저 세상 떠나지만 말하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재혼을 향한 축복이자 불안이 담긴 바람이었습니다. 한편 토스트 주문이 급증했다고 신이 난 오응수에게 강소연은 폭탄 발언을 합니다. 둘이 사귀잖아. 호텔에서 데이트 중이라더라. 결국 형제들 앞에 연애가 공개되고 오응수는 형수 마강숙에게 격한 실망을 표합니다. 형수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마강숙은 눈물 섞인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한동석은 형제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선언하죠. 이 사람은 내가 지킵니다. 오씨 집안 식구들이 술도가 마루에 둘러앉은 저녁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오흥수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막내 강수조차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입니다. 그때 오천수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장수영이 떠난 뒤 지금까지 형수님 혼자 외롭게 지내셨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천수에게 쏠립니다. 그는 천천히 마주한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로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 없었고 술도가 일으킨다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우리 목까지 다 했잖아. 마강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깁니다. 그녀는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천수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마음 붙일 데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설렐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게 죄야. 오흥수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형수님이 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형수님한테 내가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어. 장수영도 이해했을 거고. 형수의 연애 사실을 두고 뒤엉켰던 공기의 흐름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오천수는 마침내 책임을 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지지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외침이 아니라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는 기둥 같은 말이었습니다. 광숙은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을 보입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도 억울함도 아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았다는 고마움에서 흐른 것이었습니다. 이 집 남자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사람 마음 하나 못 받아줘? 공주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마강숙이 형제들에게 연애 사실을 들켰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그녀를 몰아붙이는 방식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광숙이가 이 집에 시집와서 뭘 얻었니? 사랑? 존중? 아님 가족?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오영재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광숙이는 남편 죽고 술도가가 무너지던 날까지 막걸리 만들면서 버텨냈어. 말끝이 떨립니다. 하지만 공주실은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광숙이가 밤마다 혼자 온 거 너희는 몰랐겠지. 빈 술도가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던 거 봤니? 형제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남자 하나 만난 걸로 니들이 무슨 재판관이야? 공주실의 목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그녀의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가 그대로 터져나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냐? 광숙이 다시 웃게 해준 사람이잖아. 광숙이한테도 인생이 있어. 그 애 아직 여자야. 그녀의 울분은 광숙을 대신한 외침이었습니다. 형수의 연애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가장 먼저 언성을 높였던 오흥수. 모두는 그가 마강숙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한동석을 찾아간 오흥수는 한동석에게 제가 형수님한테 화났던 건 아닙니다. 짧은 한숨을 내쉰 흥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형님 돌아가신 지 아직 몇 해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형수님께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게 솔직히 저는 감정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는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형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위기가 차츰 가라앉고 있을 무렵 흥수는 다시 입을 엽니다. 이번엔 훨씬 더 뚜렷한 어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형수님보다 회장님이 더 불편했습니다. 회장님은 불을 이용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잠자코 듣고 있던 한동석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건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또 서툴렀던 탓일 겁니다. 미안합니다. 흥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형수님을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한테도 함부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수를 향한 이해와 형제를 향한 보호심이 공존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형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술도가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섭니다. 정제된 정장 차림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그곳엔 오씨 형제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강숙 씨와 함께할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모든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흥수는 끝내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 재력으로만 접근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토록 진지하고 담백한 태도로 나온다는 사실에 오흥수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한동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뜨지도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진심 하나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 내려놓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한동석만 있습니다.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형제들의 가슴에 닿습니다. 마강숙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술도가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택은 오씨 형제들의 몫입니다. 한동석의 진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외면할 것인가. 갈등이 한바탕 지나간 어느 밤, 술도가의 마루엔 오씨 형제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누구도 먼저 말은 꺼내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연애, 회장님과의 갈등, 강수의 출생 비밀까지. 그동안 말 못했던 감정들이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수가 조용히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붓습니다. 우리 형제 맞지? 다만 서로 너무 몰랐던 것 같아. 흥수가 입을 꾹 다물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난 아직도 큰형 사진 보면 말이 안 나와. 근데 형수가 다른 사람 손잡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범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각자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형님을 잃은 상실, 가족이라는 책임, 개인의 삶과 갈망. 그날 밤 형제들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루 위에 놓인 그 잔들 속엔 오씨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